시간으로 할까봐. 이 해석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입법론은 가능하죠.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탈옥을 한 거거든요. 아, 탈옥이다. 완전히 아, 사기친 거지. 네. 먼저 판사부터 출발해 볼게요. 지기현 판사를 왜 고발하신 겁니까? 일단 그분이 지난 3월 7일 날 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그거는 헌법 정신을 들먹이면서 입법론을 얘기한 거지. 예. 형사소송법의 해석론, 판사의 주된 임무가 형사소송법의 해석인데 예. 해석을 하지 않고 입법을 했다. 아. 주된 취지는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당신이 할 일은 형사소송법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 현재 재판관도 아닌데 왜 혹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할 일 안 하고 딴 일을 했어? 이런 취지입니까? 더 나가서 더 나가서? 지금 기소가 되면 그 신병은 법원의 관할입니다. 예. 그렇죠.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예. 지금 절차적 흠결, 예. 다시 말해서 구속 기간을 넘겨서 기소했다는 아, 이것도 45분. 예. 이것도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절차적 흠결로 인해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법원 판사들의 바이블, 법원 실무제효 예. 거기에 보면 분명히 법원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아라. 구속 사유를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욱더 커졌는데 예.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더 디테일한 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고발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려면 예.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려면은 예. 어떤 법규 위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명쾌하거든요. 아. 근데 이번 사건에서 그 특수본이 수사 및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대검의 예규 법규입니다. 예. 그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예. 그 특수본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 이제 네. 이런 경우에 독립해서 설치한다. 예. 특수본의 직무는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즉시항고의 결정은 특수본 박세현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검찰총장이 너 하지 마. 예. 이거 자체가 그 아. 대검 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고. 특수본의 권한을 침해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 예. 말아야 할 일을 시킨 그거는 거네요. 특별하게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을 법규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100%고 그 다음에 요건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는 특수본에 의무 없는 석방지휘를 석방시켜 이렇게 한 거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즉시 항고할 권리를 침해한 거죠. 이 딱 부러지는 거죠. 매우 설득됩니다. 예. 매우 설득됩니다. 공수처가 똑똑해야 되는데. 근데 심우정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출근길에 구속 구속집행정지.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그건 사실인데 네. 구속 취소에 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서로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건데 우리 보고 헷갈리라고 사실은 자기는 안 헷갈리면서 네. 우리 헷갈리라고 그렇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즉시 항고를 막았어. 네, 이게 위헌이라서 그 거짓말. 헌법을 지켜야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비유컨대 네. 과거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 났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지금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이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이것도 위헌인 느낌이 들어 나는. 그런 거죠. 느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한 게 느낌이지 느낌. 지금 그 충격적인 그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 난 지금 한 4, 5일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탈옥을 한 거거든요. 탈옥이다.
그렇잖아요. 탈옥이죠. 예, 탈옥이지. 예, 법 그러면- 기술자들이 짱짝꿍 해가지고 예. 공범이 돼서 탈옥시킨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보통 법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이거는 법기술이 아니에요. 어. 법을 기술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야. 아니야. 완전히 어. 사기친 거지. 5,100만이 다 보고 있는데 예. 작전을 한 거라고 저는 뭐 작전을 봅니다. 탈옥 작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기친 것이다. 그렇죠. 법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법기술이라고 하면 그 너무 점잖은. 기술을 잘 쓴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이거는 그건 범죄지. 이거는 범죄다. 그래. 예. 이 판사가 하라는 형사소송법 해석을 안 하고 자기가 사실상의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되는 201조의 2 예.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7항입니다. 7항. 칠항에. 예, 구속기간 불산입 어. 거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어. 구속영장 청구서 등 그 서류가 예.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 날까지 불명히 날 날. 기간입니다. 기간. 데이 타임이 아니라 데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예. 형사소송법 66조 1항 예.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이 아니고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 구속기간 초일은 초일.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불명히 명문으로 아예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야, 아주 명백하게 박혀 있네요. 기간입니다. 기간. 아니하고 그렇죠. 시간으로 할까봐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해석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입법론은 가능하죠.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또는 헌재 재판관이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맞아. 법이 잘못됐네. 위헌 판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속된 피의자 앞에서 형사소송법을 자기가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법을 새로 만든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게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노량진에서 검찰 수사관들 시험 문제 예. 그때 시험 볼 때 기간 날로 합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날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 그 날로 문제 낸 사람들 그러니까요. 다 문제 생기고 지금 뭐 구속된 사람들 다 취소 지금 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당장 명태균 씨도. 예 그렇죠. 그리고 날 그게 다 지나가서 나온 사람들은 나 그때 손해배상 해줘. 그렇죠. 그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나왔어. 불법 구금이지. 그럼 지금 이 판사님도 심각한 게 본인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거 안에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빨리 풀어줬어야지. 그러니까 본인도 구금시킨 거야 불법으로. 예. 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기소가 되면 예. 이제 수사 기간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입니다. 예. 법원에 관할 일입니다. 그 신병이. 예. 그러면 유사한 사건이 바로 예. 대법원 판결 2018도 19034 그 판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삑 누르면 착 나오고. 이 사람은 AI? 2018년 1월 19일 예.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2018년 1월 19일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호사가 똑똑했는지 예. 절차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구속에 절차에 흠결이 있다. 예. 그랬더니 1심 법원 판사가 보니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문 절차가 뭐냐면 형사소송법 72조에 보면 구속을 하려면 예.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그리고 변명의 기회, 의견을 진술할 기회. 이게 청문입니다. 예. 예. 이것 거치지 않았다고 그 구속은 위법하다.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로 다만 예. 그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니까 예. 중요한 건 구속 사유다. 구속 사유다. 형사소송법 70조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예.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때 이 사람은 사기범 자범이었습니다. 자법. 증거인멸의 우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흠결이 있었으나 그 법원이 보기에 결국은 구속은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어준 날 바로 재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건 맞아. 그러므로
석방시킬게.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 재구속을 시켰다. 바로 야. 적법 절차와 인권의 존중은 석방한 것까지 까지 구속 이거. 취소까지. 하지만 그러나 사안이 구속 사유 구속 사유. 종결은 아. 구속 사유. 왜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하면 안 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건 그렇지. 법원 실무제요 형사 3편 2022년에 이 편찬됐습니다. 460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 형사소송법 208조 1항은 재구속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 이게 법원으로 넘어왔어요. 기소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신병에 대한 것은 법원의 100%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절차적 정의 중요하다. 실체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법원 실무제요에는 재구속의 제한은 수사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법원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 지금 말씀은 지기현 판사가 절차적으로 자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법에는 분명하게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기관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시간으로 해야 돼. 70년 만에 유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중요해서 인권이 풀어준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즉시 재구속을 했었어야 된다.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 판단 기준 상대방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때 어떤 기준이냐면 직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기준, 절차를 위반하면 그러면 직권남용이다. 바로 집판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입법론을 했었어도 그 다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다. 그거를 통째로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2조 1호 파목 판사와 검사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두 분이 얼마나 똑 떨어지는지 아주